안녕하세요. 중급 해킹 실습 1강 시작하겠습니다. 중급 해킹 실습은 원래 이론 강의와 실습 강의로 나뉘어져 있고, 기본적으로는 모두 현장 강의라고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 이론 수업이 동아리 행사로 인해서 이제 현장 강의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송출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현장 강의다라는 점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현장 강의를 하게 제한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이제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1강의 내용은 강의 계획서를 보면 원래 분석 도구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도구라고 하면 저희가 기초 해킹 실습에서 배웠던 아이다, 그다음에 GDB, 윈디버거와 같은 이제 정적 분석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복습하고 조금 더 고급 기능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 다른 주차에는 이 내용을 다룰 만한 시간이 여유가 또 없을 것 같아서 Z3라는 SMT 솔버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어떻게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리버스 엔지니어링 강의들은 그 드림에게 아직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고급 주제를 다루는 강의가 올라오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교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주차, 시스템 해킹이나 웹 해킹 주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꼭 영상을, 만약에 영상을 찍는다고 했을 때 반드시 보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을 학습하면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갈 수 있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 주간에는 이 반드시 이론 강의에 좀 참석을 해주셔야 실습을 하실 때 제한사항이 없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께 실습 파일을 도를 했는데요. 이 중급 해킹 실습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foruser.zip이라는 이 파일을 받으면 압축 파일이 하나 받아지고 안에 실행 파일 exe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이 파일에서 어떤 원하는 입력 값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이제 1강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해봤던 디버거, 정적 도구, 분석 도구, 동적 분석 도구, 그리고 이제 Z3라는 SMT 솔버를 함께 활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파일은 exe 파일입니다. exe 파일은 윈도우의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습하시려면 윈도우의 환경이 필요하고, 환경 구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존에 학습을 하셨을 기초 해킹 실습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대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윈도우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맥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의 가상 머신을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지 맥 환경에 들어가면 전부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환경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main.exe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미 가상머신 환경에서 옮겨놨고요. 커맨드 라인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터미널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main.exe 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플래그 포맷은 플래그 어쩌고다 하고 정규 표현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임의의 입력, 퀵스 같은 것을 입력을 하면 실패했다라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플래그 형식이 대문자 플래그 중괄호 닫고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플래그 중괄호 열고 퀵스라고 쳐도 failed가 뜹니다. 이 문제의 정황상 이 failed가 아닌 다른 출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확한 입력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의 풀이의 관건이 될 것 같고, 그 입력을 찾기 위해서 이 파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분석하는 그런 엔지니어에 따라서 성향 차이지만, 개인적으로 정적 분석을 먼저 시도를 해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이제 정적으로 확인하기 좀 난해하거나 실제로 런타임의 값을 봐야 할 어떤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적 분석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다로 main.exe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다가 최근에 8.3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하신 분은 이제 아이다 홈페이지에서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main.exe를 아이다로 이제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이다가 메인 함수의 위치를 자동으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어셈블리가 보이는 뷰를 우리가 아이다 뷰라고 했었고요. 탭 키를 누르면 디컴파일을 시도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도 코드가 보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또 기억하실 게 여기서 탭을 누르면 수도 코드 뷰로 전환이 가능하다와 아이다 뷰는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 각 파일에서 어떤 오프셋에 어떤 인스트럭션들이 대응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또 스페이스를 다시 누르면 그래프 모드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입니다. 저희는 이미 기초 해킹 실습 단계에서 어셈블리를 숙달을 했다고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디컴파일된 C 코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를 좀 보면 느낄 수 있는 점이 이 아이다는 이제 환경 변수와 그 매개 변수 실행 시 매개 변수를 이제 받는다고 기본적으로 상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값들이 코드에 쓰이는 용례를 보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함수를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아니지만 아이다의 기능을 우리가 연습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전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인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바꿀 때는 변수의 타입을 바꿀 때와 마찬가지로 단축키 Y를 사용합니다. 또는 우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set item type 하면 여기에도 이제 단축키 Y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이다에서 단축키가 좀 기억이 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해당 심볼에 대해서 이렇게 우클릭을 하면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정 기억이 안 나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Y를 눌러서 뒤에 이 ARGC, ARGB, EMVP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로 변환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디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미묘하지만 변수의 이름이나 그런 것들이 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주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 변수와 매개 변수 같은 것들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플래그 포맷 is 플래그 정규 표현식 이 부분은 바이너리에서 실제로 출력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수를 일종의 출력 함수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vfprintf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리고 또 이 함수는 지금 보면 우리가 외부에서 가져오고 있는 함수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import from에서 API MSWin CRT stdio.dll 이라는 파일에서 가져오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DL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 파일이죠. 그러니까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을 때 프로그램이 최초 실행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이 의존성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런타임에 동적으로 메모리에 불러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이제 그 외부 라이브러리 파일에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는 printf로 가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컴파일 뷰에서는 ESC 버튼을 ESC 키보드 키를 누르면 이전 함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 이름을 printf로 바꿀 건데 함수 이름을 바꿀 때는 우클릭해서 rename 글로벌 아이템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단축키 N을 이용해서 빠르게 printf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아래에 있는 이 함수를 보면 출력을 한번 했으니까 이제 어디선가 입력 함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마침 인자로 받고 있는 이 매개 변수가 %63s라는 포맷 스트링 문자열이고 또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었을 때 이 함수는 scanf라는 어떤 또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임포트 가져온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의 이름도 우리가 scanf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바꾼 상태에서 ESC를 눌러서 밖으로 나가보면 이제 scanf가 이렇게 함수 이름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scanf는 우리가 입력하는 그 버퍼를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바꾸고 있는데 왜 매개 변수가 보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다가 이런 가변 인자를 받는 함수의 경우에는 빠르게 어디까지가 인자인지를 좀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디컴파일 뷰를 닫은 다음에 몇 번 이 디컴파일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인자가 복원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scanf로 받고 있는 이 v4라는 메모리가 이 포인터가 일종의
입력 버퍼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before 같은 경우에는 메인 함수의 스택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efore의 타입을 보면 뭐 int 128 이거는 이제 16바이트 자료형이고 실제 코드에선 쓰이지 않는 임의의 그런 어떤 표현을 위한 자료형입니다. int 128 타입에 4개가 원소가 있는 배열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여기에 문자열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scanf의 매개 변수가 %63s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더욱 문자열이란 어떤 우리 추론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의 타입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before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검증하는 식들이 있고, 거기에 이 before의 값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보면 뭐 바이트 1, 바이트 2, 바이트 13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코드에서 어떤 원하는 타입과 이 아이다가 추론한 타입 사이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좀 난해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이 우리가 before local buffer의 스택 로컬 버퍼의 타입을 바꿔주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을 바꿀 때도 아까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바꿀 때와 마찬가지로 단축키 Y를 눌러서 int 128을 이제 차 타입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타입의 사이즈가 16바이트에서 1바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 크기는 원소 4개짜리가 아니라 16을 곱해서 64개, 즉 64바이트의 버퍼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반영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코드가 뭐 바이트 뭐 1, 2, 3 이런 그런 프리픽스들이 모두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코드가 좀 비교적 깔끔하게 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before라는 이름 자체가 또 그리고 가독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변수의 이름을 우리가 바꿔주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바꿀 때는 n rename 단축키를 이용해서 buff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좀 많이 가독성 있게 복원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면 이 입력값, 밸리드한 입력값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12행을 보게 되면 v0라는 이 변수에 -1을 대입한 다음에 v0의 값을 두알 반복문으로 계속 증가시키는데 언제까지 증가를 시키냐면 이 값이 true일 때까지. 이 얘기는 즉슨 버프 배열의 v0번째 문자가 0이 아닐 때까지라는 의미죠. 이것은 즉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이 부분은 전혀 제한 사항이 없지만 살짝 일반적으로 코딩하지 않는 이런 좀 많이 축약된 코드를 볼 때는 주석을 달아놓으면 우리가 파악하기 좀 쉽습니다. 주석을 달 때는 예를 들어서 14행에 주석을 삽입할 것이기 때문에 14행의 빈 공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슬래시 키를 입력하면 이 커멘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while 하고 안에 이 부분을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버프 v0가 0이 아닐 때까지 또는 뭐 이것이 차 타입이니까 널 바이트가 아닐 때까지 여러분이 편하신 쪽으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주석을 삽입해서 코드를 더욱더 가독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이다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버퍼가 결국엔 널 바이트가 아닐 때까지 v0를 계속 증가시킨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 버퍼라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한다. 널 바이트가 나오기 전까지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것은 결국에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이 부분은 이 12행부터 14행까지의 부분은 string length 함수와도 strlen 함수와도 아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v0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전 또 이 부분을 더욱 간단히 쓰기 위해서 v0는 strlen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석을 입력을 해줬고요. 그 길이가 16이 아니면 else문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서 v1 값이 0이 되고 즉 38행에서 failed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congratulations라는 뭐 다르게 출력할 수 있는 이 문자열이 있는데 이것을 출력받기 위해서는 이 v1의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을 모두 통과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v0 즉 이 strlen 버프를 한 값이 16이라는 것, 즉 우리가 입력해야 하는 플래그 문자열의 전체 길이가 16바이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 버프와 어떤 버프의 여러 가지 오프셋
해당하는 그런 문자를 간에 XOR 연산을 해서 이게 뭐 값이 1인지 35인지 뭐 105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익스프레션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식들을 보게 되면 모두 뭐 XOR해서 특정 값인지를 검증하는 식이고, 오프셋에 해당하는 것은 좀 랜덤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식 같은 경우에는 2개를 검증하고 어떤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를 연산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총 16행부터 27행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식이고, 또 뭐 30행, 31행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이 식들이 모두 이제 한 뭐 14개, 5개 정도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식들을 모두 통과하는 이 버프의 값을 찾아야 우리가 congratulations를 출력을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런 값을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이라 하면 어떤 뭐 브루트 포스 서치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찾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왜냐하면 우선은 이 버프의 각 바이트가 될 수 있는 그 풀의 사이즈가, 여기 보면 이 정기 표현식이 이 스페이스부터 틸드, 물결표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스키 코드 32에 해당하고, 틸드 같은 경우에는 뭐 127인가 126에 해당합니다. 126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사이에는 약 9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어림잡아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버프의 길이가 16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전체 그 풀의 사이즈는 90의 16승이 되어서 이것은 매우 브루트포스 서치로 우리가 이 버프 값을 찾아내기에는 매우 인피저블하다, 컴퓨테이셔널리 인피저블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제가 소개드린 이 Z3라는 이 SMT 솔버를 이용해서 보통 구하게 됩니다. 이 Z3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수식이 있을 때 이 수식들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주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개발한 도구고요. 이 도구에서 지원하는 어떤 수식의 종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수식을 우리는 이제 theor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이 theory의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이 Z3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 매우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의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식이 모두 이퀄러티를 검증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좌변을 연산한 결과가 우변과 동일한가를 확인하고 있는 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지금 주어진 조건을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각 미지수에 해당하는 이 버프가 길이가 16이라고 이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변수가 16개인 연립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수가 16개인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이 Z3에서 조건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해가 존재한지 확인하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해를 실제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Z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PIP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저는 macOS라서 3고 아마 윈도우즈는 굳이 이걸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Python 3 mpip 뭐 install z3-solver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전에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솔버 코드를 우리가 파이썬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macOS나 리눅스에서 이 프리 코드를 작성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sr bin env python 이런 그 주석을 코드의 맨 위에 붙여주게 되면 이 주석에 삽입한 이 명령어, 이 뭐 바이너리를 인터프리터로 가정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기 때문에 실행시킬 때 커맨드 라인을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Z3를 사용할 때는 from
z3 import 스타 이런 식으로 불러오고, 저는 습관적으로 메인 함수를 좀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네, Z3에서 수식을 풀기 위해서 먼저 solver라는 객체를 우리가 인스턴시에이트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는 solver라고 우리가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가 16개인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이 변수의 타입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수가 과연 정수인가? 라고 흔히 정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수는 사실 정수의 범위는 무한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각각의 버프 값을 보게 되면 이것은 촤이기 때문에, 촤는 실제로는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8비트 크기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8비트 크기의 변수를 나타내는 타입이 Z3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트백이라는 타입을 사용할 거고, 이 비트백 같은 경우에는 비트백을 우리가 생성을 할 때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이 친구의 이름을 주고, 예를 들어서 제가 x라는 변수를 생성을 할 거라면, 생성이라는 것은 이제 시계에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변수는 x가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 비트 사이즈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8이기 때문에 8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촤가 아니라 워드 사이즈를 상대로 계산을 하는 거다 라면 여기 16 더블 워드 사이즈다 라고 하면 32를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촤 형태의 자료형이기 때문에 8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이 Z3에서 나중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모두 배열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배열로 처리를 할 때 그 이름을 예를 들어서 그 배열의 이름이 버프라고 하면 버프 0, 버프 언더스코어 1, 버프 언더스코어 2 이런 식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변수들을 서로 선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 그다음에 B, C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버프 0, 버프 1, 버프 2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선언을 하면 좋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서로 다른 이 16가지 변수들의 리스트를 생성할 것이고, 그것을 저는 최종적으로 버프라는 이름의 리스트로 저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준 다음에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채울 거냐면 비트100 만들 것인데, 이름이 우리가 fstring을 이용해서 여기 언더스코어 다음에 올 숫자를 가변적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8이고요. for I in range 16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버프는 이런 식으로 비트백들의 리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래그, 최종적으로 나올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이 해를 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들은 정수들의 리스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0이 16개 들어있는 리스트로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버프랑 플래그를 만든 다음에는 여기 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솔버에 입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제 add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 add 안에 식을 적어줘야 되는데, 식을 적을 때는 어떻게 적냐면 여기 1번식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버프 0과 버프 3이 1과 같은지 이런 식으로 적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식이 많아지게 되면 이걸 하나하나 적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하나 적긴 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꼼수 같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식의 그 P를 좀 비슷비슷한 식들을 모두 카피를 한 다음에 동시에 여러 가지 그 행을 편집 가능한 편집기에 복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쓸데없는 부분이 몇 가지 보이죠. unsigned int a 같은 경우에는 굳이 캐스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아이다가 임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replace를 통해서 날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알려주고, 여러분 이 밑에 이 if 절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두 번째 if도 조건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조건식의 값이 v1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얘도 조건식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애를 뭐 필요 없는 애들이니까 지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네, 뒤에 괄호 있는 것도 쓸데없으니까 지워주고. 네, 이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엔드도 쓸데없으니까 일단은 지워줄게요. 네, 이러면 여러 행의 맨 앞줄을 동시에 편집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실수가 좀 있었는데 s.add를 맨 앞에 이렇게 한 번에 붙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돌아서 뒤로 가면 여러 행에 대해서 이렇게 맨 뒤에 순식간에 한 번에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면 이 자체로 파이썬에서 이제 신택틱 에러가 나지 않는 유효한 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삽입을 해보게 되면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뭐 버프가 없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이 식들이 정확히 얼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식들을 한 번에 옮겨주면 이런 식으로 문법 오류가 없이 잘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할 것은 조건을 모두 추가했기 때문에 이 조건 하에 이 수식들 하에 만족하는 해 집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만족하는 해 집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s.check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것이 set가 아니면 이것은 해 집합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exit으로 나가면 되겠죠. no solution 하고 나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if 별에 걸리지 않은 경우에는 해 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m은 s.model이라고 대입을 하게 되면 이 m에 이 Z3 솔버에서 구한 어떤 해 집합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i in range 16 해서 이 각각의 모델에 있는 어떤 변수 값들에 대해서 플래그에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플래그 i는 m 대괄호 버프 여기 우리가 최초로 정한 그 미지수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버프 i. 근데 이렇게만 썼을 때는 이것이 이제 Z3 안에서 통용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것을 범용적인 값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s long 자동 완성은 안 되는데 존재하는 메소드입니다. as long이라는 메소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 플래그를 하면 실제로 이 플래그에 어떤 정수들이 포함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값을 돌려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맨 위에 주석을 추가했기 때문에 실행 권한을 바로 주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실제로 플래그 값들이 이렇게 구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정수다 보니까 이것을 문자로 바꿔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join map 각각의 그 원소들을 chr 함수를 적용해서 chr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것에 대응하는 ASCII 코드 문자를 보여주는 함수죠. chr 플래그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플래그 문자열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문자열이 보이긴 하는데 사람이 대단히 읽기 어려운 그런 값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높은 경우로 우리가 해를 잘못 구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이너리에서는 분명히 플래그의 포맷이 플래그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값이 잘못 나온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우리가 대단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 우리가 뭐 문자열이 이렇게 문자열이 아니죠. 그 미지수가 뭐 여러 가지 있고 식도 뭐 이 정도 있었으면 당연히 해가 한 가지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실제로 이 솔버를 돌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솔버는 우리가 가장 처음 찾은 해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좀 난해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풀었던 그 해킹 대회 CTF 문제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이제 딱 정말 그 간단한 방정식이 16개 있었고 미지수도 16개 있었어요. 이러면 우리는 해 집합은 당연히 하나가 아닌가? 물론 이제 여러분이 뭐 선형대 수학이나 이런 쪽에 좀 베이스가 있으시다면 이게 당연히부터 좀 여러분이 의심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의 어떤 그런 식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조건들을 좀 추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부터 흔히 뭐 듣는 얘기가 있죠.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플래그 포맷이 FLAG로 시작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플래그의 뭐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덱스가 각각 대문자 FLAG에 해당하는 정수값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이퀄러티를 조건으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dd 버프의 첫 번째는 약간 0번째 인덱스 값은 우리가 뭐 f의 ASCII 코드를 알지 못해도 ord를 이용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아래에 있는 모든 등식을 만족하면서 추가적으로 첫 번째가 f로 시작하는 해를 찾아주게 됩니다.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F로 시작하는 문자열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 좀 읽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F로 시작하는 어떤 해집합을 찾는다고 하여도 이미 하나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하나 추가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오프셋 인덱스가 1인 바이트가 라지 L이다 라고 조건을 추가하면 비로소 플래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입력은 플래그 헬로 월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실제로 바이너리로 실행을 해보면 네, congratulations 하고 우리가 의도한 입력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프리코드는 여러분이 영상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파일을 받아서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이 코드를 어디서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디버거로 이 파일을 디버깅하는 어떤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뭐 GDB로 흔히 드림에게서 뭐 워게임이나 시스템 해킹 문제를 많이 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환경을 상정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윈도우 바이너리를 디버깅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처음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약간 좀 난색을 표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이 윈도우 바이너리를 디버깅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윈디버거를 오픈하시고요. 제가 기초 해킹 실습 시간에는 이 윈디버거가 예전 버전을 썼습니다. 이 윈디버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한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윈디버거가 이제 새로운 버전이 정식 출시가 되면서 기존에는 베타 버전이어서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런 어려운 이 설치법이 되게 난해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의존성 패키지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윈도우즈 스토어에서 바로 윈디버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최신 버전의 윈디버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기회실에서 예전 윈디버거를 쓰셨던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면 좋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행 파일을 열어봅시다. 네, 우리가 실행 파일을 열었을 때 흔히 또 오해하기 쉬운 게 뭐 메인 함수가 잘 보이나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서 메인 함수의 어셈블리를 보고 싶다 해서 뭐 언어셈블 그 어셈블리 보는 건 u입니다. u 뒤에 주소에서 메인 하면 좀 이상한 주소가 뜹니다. 네, 이상한 값이 떠요. 물론 이거는 제가 저는 애플 실리콘 환경에서 이 실습을 진행하고 있어서 EF, MACH, AMD64, M1, M2 CPU 쓰시는 분들은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치면 이제 이게 인텔 그 어셈블리로 보이긴 한데 그래도 문제가 분명히 뭐 중간에 이상한 인스트럭션도 껴있고 정상적인 메인 함수가 아닙니다. 이미.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여러분이 뭐 GDB 쓸 때는 그냥 디서스 메인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메인 함수가 출력이 됐죠. 근데 여기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바이너리의 이름 자체가 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회실에서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윈디버거에서는 바이너리의 이름은 곧 그 바이너리의 시작 주소, 베이스 주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이 로드된 주소를 파싱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드 영역이 아닌 곳을 코드로 인식해서 언어셈블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실제로 이 주소는 우리가 이 심볼을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는 물음표 다음에 메인을 하면 값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는 코드가 아니에요. 코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우리가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어드레스 한 다음에 이 주소를 넣어주면
이 주소가 뭐 어느 페이지에 속한지 어느 섹션 뭐 영역에 속한지가 다 나오는데 보게 되면 이 주소는 main.exe의 allocation base랑 동일합니다. 즉 main.exe가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 그 시작 주소를 의미하고 당연히 read only 즉 읽기 전용 데이터만 들어있는 페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셈블리가 아니어서 메인 함수를 볼 수가 없다.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기초 해킹 실습 시간에 알려드린 게 있죠.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 메인 바이너리 안에 여기는 소문자입니다. 있는 메인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메인 느낌표 메인으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u 메인 느낌표 메인 하면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래도 안 보입니다. 애초에 메인 바이너리의 메인 함수를 찾을 수 없다라고 나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것은 이 바이너리가 스트립된 일종의 이 윈도우에서 스트립이 아주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스트립트 바이너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트립이라는 것은 심볼 정보가 제거되었다를 의미합니다. 심볼 정보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에서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는지조차 디버거가 알 수가 없어요. 메인이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메인의 주소가 어딘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떤 바이너리들은 왜 심볼이 제거가 되어 있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바이너리의 코드베이스가 커질수록 여러 가지 심볼들이 정의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심볼이 각각 어디에 있고 뭘 의미하는지를 나타내는 디버거 인포메이션은 실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기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거한다. 첫 번째 경우가 되고 두 번째는 저희와 같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즉 역공학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컴파일러로 시도를 해봤는데 최신 버전의 여러 가지 컴파일러들도 일반적으로 스트립을 기본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그 커맨드를 실행한 사람의 어떤 의도가 있을 때만 요청한 경우에만 스트립을 하기 때문에 좀 이 스트립 자체는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트립이 됐다는 것 자체가 역공학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공수가 훨씬 더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스트립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역공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메인이라는 함수 자체를 인식을 못한다 뿐이지 메인 함수를 디버거에서 식별하는 것은 정말 쉬운데 이 IW에서 메인으로 간 다음에 스페이스로 눌러서 오프셋을 확인합니다. 이 오프셋을 보면 14000-1020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게 전체가 오프셋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이너리에서 에딧 그러니까 이 아이다의 메뉴에서 에딧 세그먼트 에딧이 아니죠. 에디트 세그먼트 리베이스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다에서는 이 바이너리가 x1400-0000에서 시작을 한다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메인 함수의 바이너리 내부에서의 오프셋은 110, 이 알파벳 20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보기 위해서는 메인 플러스 오프셋 1020을 눌러주면 비로소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뭐 X나 W 레지스터들이 보이는 거 봐서 이 이펙티브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주고 보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메인 함수가 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서브 RSP 헥스 78 move RAX security 쿠키 이런 부분이 잘 그대로 보이고 있죠. 네, 그럼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bp 메인 플러스 10 에코 0 한 다음에 GDB에서 continue는 윈디버그에서 go였습니다. G를 하게 되면 실행을 하게 되고 메인 함수에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폰디버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어디를 실행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윈디버거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우리가 뷰 탭으로 들어가서 디서셈블리 창을 띄워놓으면 정말 보기가 편해요.
이 상태에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볼 거고, 우리가 하나하나 넘어갈 때는 trace랑 이제 step 있었는데, trace는 함수를 호출할 때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고, step은 그냥 함수가 있든 없든 함수가 있으면 들어가서 실행까지 끝까지 다 하고 나오는 게 스텝이었습니다. 저는 스텝을 의미하는 P로 하나하나 인스트럭션을 넘어가 볼 거고, trace에 해당하는 건 T입니다. 저는 P로 넘어가겠습니다. P 하면서 넘어갈 거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콜이 있는데, 뭐 이게 잘 넘어간 거 봤고, 함수를 보니까 이게 출력된 거 봐서는 이 printf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또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위치에는 scanf가 있을 테니까 여기에 찾아낸 헬로 월드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네, 그럼 뭐 넘어가시고 또 PPP 해서 가다 보면 우리가 뭐 compare 한 다음에 점프를 하고 increase 하고 compare, jump, increase 이 루프를 돌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봐서 지금 아까 그 두 while 반복문에 들어갔구나. 즉 우리가 string length 함수를 실행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루프를 벗어나는 곳으로 우리가 한번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포인트를. 그래서 저는 어디에 걸 거냐면 이게 null일 때 compare를 null인지 compare를 해서 equal이 아니면 3, 3으로 다시 이렇게 보내서 increase를 시켜버리니까 저희는 이 3C로 그러니까 점프하지 않는 3C 주소로 브레이크포인트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고를 하게 되면 반복문이 모두 멈추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이 상태에서 뭐 RAX가 16인치, 즉 문자열 길이가 16인치 확인하고 뭐 여러 가지 XY 연산들을 해서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뭐 우리가 볼 건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서 고를 입력을 하면 네, congratulations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윈도우 바이너리 디버깅 할 때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다시 제가 불러올 건데 따로 리스타트로 불러올 수 있고, 아마도 그 M1, M2 CPU 쓰시는 분들은 이펙티브 머신 아키텍처 암드 64를 다시 해줘야 돼요. 제가 이번에는 어디 멈출 거냐면 메인 플러스 1025이죠. 저도 지금 본능적으로 비슷한 실수를 하려고 느낌표 치고 메인 하려고 했죠. 이게 익숙합니다. 익숙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메인 함수를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한번 볼게요. 포인트를 걸고 하고 여기서 어셈블리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 scanf로 호출하는 부분일 텐데, 여러분들 윈도우의 함수 호출 기하기 리눅스 64비트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리눅스는 함수 호출 규약이 모두 64비트 기준입니다. RDI, RSI, RC, DX죠.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윈도우랑 계속 바꿔가면서 해가지고. RCX, R8, R9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RCX, RTX, R8, R9입니다. 이게 또 이거는 좀 그대로 가주면 좋을 텐데 여기가 반대로 돼 있어요. 아무튼 이것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scanf 전에 보면 여기 RCX 첫 번째 인자로 포맷 스트링의 주소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인자 RDX로 스택 버퍼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할 거는 뭐냐면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여기까지 고를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레지스터들을 어떻게 보느냐, R, RCX, R, RDX 이렇게 하나하나 볼 수가 있고, R, RCX, RDX로 한 번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RDX가 진짜 스택인가요를 확인을 하려면 느낌표 어드레스 RDX 하면 여기는 스택 세그먼트가 맞습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스텝을 해서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그냥 뭐 임의의 입력을 넣어볼게요. 좀 디버그로 보기 쉬운 입력들. CCCC DDDD 아마 32바이트를 입력을 한 것 같고, 네, 이 상태에서 아까 스택 버퍼의 값을 RTX죠. 카피를 해서 스택을 메모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메모리를 볼 때는 GDB에서는 뭐 X, 뭐 8GX 뭐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윈디버거에서는 쉽습니다. D로 시작해요 다. 그래서 우리가 쿼드워드로 볼 거면 8바이트로 볼 거면 DQ 한 다음에 주소 하면 8바이트로 보이고, 뭐 나는 4바이트로 보고 싶어요 하면 4바이트는 더블워드죠. DD 하면 4바이트로 보이는데 뭐 이거는 큰 차이가 없죠 사실. 가운데 이 백틱이 있냐 없냐의 차이지. 물론 백틱이 있으면 이만큼 긁어서 윈디버거에 집어넣었을 때 8바이트 정수로 인식을 하긴 합니다. 네, 그 다음 뭐 나는 워드 사이즈 2바이트를 보고 싶어요 하면 워드 사이즈로 볼 수 있고, 나는 뭐 그것도 싫다 바이트를 보고 싶다면 DB 바이트로 볼 수가 있고, 나는 이 바이트로 보면 이 끝에 문자열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진짜 문자열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문자열, 그냥 아스키 문자열은 A입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좀 좋은 기능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폰디버거에 추가된 기능 보면 이제 헬레, 그러니까 이게 축약어인데 텔레스코프가 아마 원래 명령이었을 거예요. 텔레스코프를 하면 이 주어진 주소의 메모리를 이렇게 쭉 디레퍼런스를 하면서 그 중에 심볼이 붙어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심볼을 가리키고 있는 애들은 얘가 실제로 이 포인터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도 보여줬는데, 윈디버거도 아주 예전부터 동일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DQS예요. DQS. 8바이트 단위로 깔 건데 심볼까지 보여주라 해서 DQS고요. 주소를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보이는데, 여기서 쭉 보다 보면 이 값이 메인 플러스 1490에 해당한다라는 것까지 디버거가 알려주고 있어요. 메인 플러스 1490이 어딘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메인 플러스 1490이니까 아이다에서는 1400, 1490이겠네요. 로 가면 콜 메인 다음이죠. 인 거를 봐서 이 함수는 무슨 메인을 호출하는 그런 함수인 것 같고요. 메인 함수의 리턴 주소구나라고 확인을 더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윈디버거에서 지금까지 브레이크포인트 거는 방법, 스텝 트레이스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메모리 보는 방법, 레지스터 보는 방법을 주로 확인을 했는데, 뭐 이게 답니다 사실. 일반적인 디버깅을 할 때는 뭐 이 이상의 고급 기능이 크게 필요하진 않고요. 우리가 나중에 아주 윈도우의 그런 특징적인 기능들을 사용하는 바이너리들이나 익스플로이트를 진행할 때는 뭐 윈도우 안에 있는 그런 내장 구조체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윈도우 디버거가 갖고 있는 그런 고급 기능들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론 강의 1강에서는 우리가 아이다와 이 윈디버거를 사용해서 바이너리를 정적 분석, 동적 분석하는 방법을 복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Z3 SMT 솔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식을 만족하는 값을 구해야 될 때 그 값을 실제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좀 까다로운 바이너리들, 뭐 입력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걸려있는 그런 바이너리들을 역공학하고 또 익스플로이트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그런 입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오늘 이 학습한 Z3 솔버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론 강의 1강은 우리가 마치고 실습 1강인 15일 금요일 1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